자, 오늘 3월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5월 4일 시장 정리와 전략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잡기가 요즘 참 애매한 시장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렇죠? 미국은 지금 정리할 부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계속 또 나오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되죠.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을 일단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일단 했는데 어제 제가 이따가 그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쉽게 그냥 생각을 해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원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건 답변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요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패드워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패드워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패드워치 검색을 하셔가지고 investing.com에 있는 금리 모니터링 금리 도구 요거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면 왜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요번 것만 요렇게 지금 이제 요번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6월 14일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5.2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5.25까지 올랐는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금리가 이제 끝이 났고, 유럽은 지금 5월달이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금리 3번 올릴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50bp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화가 이제 보통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유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여기에 이번 거 말고 12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12월 달에 있을 부분에 지금 금리 아직 뭐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같이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12월 달에 예상되는 금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25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5.25라고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12월 13일 날 있는 그 회의가 12월 13일 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게 지금 4.75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4.75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이 5.25인데 지금 4.75까지 빠질 거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4.75까지 빠지면은 50bp 그렇죠? 50bp 정도는 하락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2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25 한 번, 그다음에 5 3번이네요. 죄송. 3번이네. 그렇죠? 3번 정도는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25 빼기 75니까 50bp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지금 금리가 5.25인데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 발언을 보더라도 인플레가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가면 일반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좀 낮췄던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로 간다? 아니죠. 이번이 끝이니까.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보면 원화가 강세로 간 거다. 강세로 갔는데 지금 지켜야 되는 부분을 일단은 깨고 내려갔죠. 여기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지켜지면 계속해서 원화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 깨지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만약에 1320원 60전까지 일단 깨지는 모습 보이면 일단 하방으로 아래쪽으로 1300원 밑까지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외국인들 수급 나쁜 것 같던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급도 잘 봐야 돼요. 수급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수급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수급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놓고 보면 수급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94억 밖에 안 사고, 그렇죠? 코스닥은 매도네. 아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물은 뭐 됐고 1381계약 정도 매도, 콜옵션은 매수, 풋옵션은 매도, 양옵션을 매수를 했으니까 시장은 크게 벌어지는 걸로, 이거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콜옵션을 매수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수했을 때는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고, 이쪽으로 벌어지면 플러스, 이쪽으로 벌어져도 플러스. 지수가 어떻게? 지수가 아래로 많이 밀리든지 지수가 위쪽으로 많이 밀리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것만 일단은 보면 일단 그렇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뭘 보셨으면 좋겠냐 하면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394억 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매수가 지금 여기가 완전히 저점이죠. 그렇죠? 저점 잡고 난 다음에 계속 매수했어요. 그렇죠? 계속 매수를 하면서 매수폭을 계속해서 늘린 거죠. 원래는 한 496억 정도 순매도로 갔다가 거의 지금 보면은 그거에 따져보면 뭐 1000억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를 일단 매수했던 게 일단 눈에 보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을 매도를 좀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장막판에 어떻게 됐나요?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1500억 정도 순매도였다가 한 200억 정도 일단 땡기면서 일단 끝이 났죠.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불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 추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의 추세가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게 있죠.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철학적인 명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깔고 가는 명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명제는 가격은 스스로 추세를 이룬다. 세 번째 명제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건데, 저는 여기에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기본 명제인데, 저는 이거 역사는 반복된다. 이거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명제 이걸 안 넣고 보통은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이게 상승으로 이제 추세 잡고 올라가잖아요. 상승으로 추세 잡고 올라가는데, 상승으로 추세 잡고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건 눌림목이죠. 현재까지 요거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눌림이에요.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추세 매매가 안 돼요. 기술 분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꺾였단 말이죠. 이렇게 밀렸다가 아직 안 깼죠. 안 깨면은 안 깬 걸로 보고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뭔가가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산을 들고 나가지,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거든요, 아직. 그런데 우산을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한데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우산만 들고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막 우산을 미리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 시장이 빠진다라고 미리 생각해서 파는 건 옳지 않아요. 무너지는 모습이 타겟팅이 돼야지 그때부터 대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거 빠질 때 예전에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요거 빠질 때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이건 눌림목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눌림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였죠? 원래 추세가 여기가 상방이었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때도 시장이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깨졌는데, 요거 시장이 깨졌을 때도 요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딱 돼 있었단 말이지. 추세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추세가 깨지면 뭐 하라 그랬어요? 피보나치 거라 그랬죠. 피보나치를 꺼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이죠.
일반적으로 추세가 깨지면은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 보통은 23.6%지죠. 아니면은 이거는 반등이 좀 약해요. 보통 추세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38% 지점에서 반등이죠. 38% 지점에서 보통 반등하는 경우가 많고요. 50%가 아니고 38%네요. 그다음 50% 지점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38% 지점에서 반등해서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리면 이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추세 전환해서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이때도. 그 이유가 그거죠. 그 시장 곧장 반등을 하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매수 타이밍이죠. 이렇게 되면. 왜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게 이제 3번 파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3번 파동.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아시는 분들도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데 저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여기에 있으면 이게 1번, 여기에 2번, 여기 3번 파동이거든요. 3번 파동인데 3번 파동은 항상 1번 파동에 비해서 1.618배 정도 깁니다. 가장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개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뭘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냐 하면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리면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냥 풀게요. 요즘 교육 부분도 잘 안 올려드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여기 깨지잖아요. 여기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돌리잖아요. 여기 돌리면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3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꺼지니까 이게 여기 반등하는 포인트 자체가 이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50% 위에서 이게 턴을 하기 시작을 하면 뭐 할 가능성이 높다? 3번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추세를 돌리면은 이게 38.2% 지점에서 반등이니까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추세가 이렇게 꺼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몇 번 파동?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복잡한가요? 복잡.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추세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기존의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옳아요. 깨지면 깨지는 대로 그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말씀해 드렸던 부분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지금은 일단 상방입니다. 지금 일단 상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는 일단 하시고 깨진 것도 없어요. 지금 시장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823포인트 깨지면 이제 깨지는 건데 최근에 거래 나오는 거 보니까 거래 어때요? 거래가 지금 죽어버렸죠? 그렇죠? 거래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전체적인 거래로 보면은 쭉 꺾여서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니까 방향이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기존의 추세인 상승 추세로 일단은 보고 대응하는 게 옳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코스 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지금 추세가 잡혀 있고 이렇게 추세 잡혀 있죠. 그렇죠? 얘도 정확하게 위로 방향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서 주는 게 중요한데 2524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돈을 모아. 남자친구가 몰래 돈을 모으고 있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이 인간이 무슨 짓 하려고. 그날 막 뒤집으면 안 되죠. 나중에 보면 생일 선물 사주려고 돈을 몰래 모으고 있을 수도 있죠. 서프라이즈 한번 해보려고. 용돈을 5,000원씩 받았는데 그 5,000원 용돈 받았는 거 가지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러면서 열심히 모아서 서프라이즈 한번 해주려고 그랬는데 미리 눈치 까고 거기다가 당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 가서 앉아봐. 막 이러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백화점 가서 돈을 썼어요. 와씨 뭐야 이게 또 막 이러면서 먼저 화를 낼 게 아니죠. 나중에 알고 보면 남편 그렇죠? 몸보신 시키려고 백화점 가서 남편 가방을 샀다든지 남편 옷을 살 수도 있는데 당신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인해야 돼요. 우리 시장이 지금 원래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었다면 상방이라고 생각하고 흐름을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흐름이 보려면 코스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으로 2465포인트 깨야 되는데 그거 깨는 거 일단은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종목들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있긴 한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종목은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 요즘 제약바이오가 다 괜찮은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죠. 제약바이오 괜찮은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방송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16%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차트 길게 보면 대충 답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뭐하고 있나요? 여기 박스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저희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오늘 오전에 생각이 나서, 오늘 오전에 딱 보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60분봉으로 볼게요. 박스로 가고 있으니까 60분봉으로 딱 보면 타이밍을 안 보고 싶어도 보인다. 자, 추세를 한번 꺼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꺼지고, 그쵸? 추세 부분을 뭐 했나요?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가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중 치고 달려주는 모습 일단 보이죠. 오늘 오전이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렇죠?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오늘 오후까지 뻗어서 일단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권에서 추세가 돌파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세가 돌파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추세가 돌파돼서 올라가니까 상방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나온다? 패턴 나온다 그랬죠. 예, 지금 패턴 나오고 있는 중이죠. 박스로 가고 있는 중에 박스권 하단 가격권까지 왔다가 뭐 했나요?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가서 돌파해주는 모습이 박스권 하단에서 돌파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라, 그렇죠? 돌파해주는 모습이 이때 나왔죠, 그렇죠? 이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요 추세 돌파하는 모습이 한번 나오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또 돌파, 그렇죠? 일단 나오고 있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나쁘지 않고요. 셀트리온 참여율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의견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의견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대부분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추세를 한번 봅시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요 추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패턴으로 가고 있죠. 얘도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비슷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 부분 돌파를 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 자체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만 돌려내면은 공략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는 별론데 네이버는 괜찮아요. 네이버도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을 좀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하락이긴 하거든요.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렸죠.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바로 가진 못했어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주시고, 여기가 저점이죠, 그렇죠? 여기 저점인데 이렇게 박스로 좀 움직이려고 하다가 오늘 일단 추세 좀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지금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제약바이오 관심을 일단 가지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플랫폼 업체들도 관심 가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다 언급을 한 번씩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그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 관련된 수소 관련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긴 했어요. 수소 관련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긴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 나왔는 얘기는 아니고,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죠. 저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 제목은 이렇게 떴어요. 보도자료라고 해서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5월 2일날 나왔던 자료고요.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그쵸? 5월 3일날 수요일날 일단 배포 가능 이렇게 떴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 암모니아 발전이 필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요 기사가 아니고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 여러분들이 좀 모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되죠. 갑자기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원래 와우넷 유튜브에서 저쪽으로 넘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분이 좀 자기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넘겨드려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저희 쪽으로 또 올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니까 항상 구독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